여러분 야담 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길동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의적으로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을 도운 영웅. 서울 출신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 우리는 모두 홍길동의 이야기를 압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홍판서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밤마다 아들의 방 앞을 서성였던 그 마음은, 아들이 떠나던 날 혼자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홍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분제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버지로서 느꼈던 무력함과 죄책감, 그리고 평생을 간직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서나리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십니다. 춘섬의 방에서 들려온 산파의 외침. 홍판서는 마당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한숨이었습니다. 또 서자로구나. 정실부인 유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섬의 자식이라니. 그 아이를 집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부인. 서자는 서자입니다. 양반가의 채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홍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춘섬의 방을 찾았습니다. 날이. 춘섬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홍판서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동이라 부르겠소. 날이. 길알길, 아이동. 길동이요. 홍판서는 아이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길동은 총명했습니다.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깨쳤고 5살 때는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또 책을 다 읽었답니다. 하인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홍판서는 몰래 길동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책으로 큰 책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글을 읽는 모습. 저 아이가 적자로 태어났다면. 홍판서는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4대를 이을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길동이 홍판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길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형님은 저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왜 저는 아버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까? 순간 홍판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동아, 제가 뭔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다. 그럼 왜? 그것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는 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신분제도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길동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아니,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홍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홍판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는 길동의 방 앞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의 기척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잠꼬대하는 길동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홍판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꿈속에서라도. 홍판서는 문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길동아, 미안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밖에서 사과하고 아들은 안에서 아버지를 꿈꿨습니다. 날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밤 정실 부인이 홍판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설마 또 저 아이 방 앞에 계신 겁니까?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인, 저 아이도 내 자식이요.
서자입니다. 서자도 내 핏줄이요. 홍판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리께서 저 아이를 그렇게 아끼시면 적자인 인영이는 어찌 됩니까? 인영이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소. 하지만 신분이 다릅니다. 서자에게 정을 주시면 나중에 더 아플 뿐입니다. 유씨 부인은 돌아섰습니다. 날이나 저 아이나 둘 다 불행해질 뿐입니다. 홍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10살이 되던 해, 홍판서는 길동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길동아. 예. 날이. 날이라는 호칭에 홍판서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렸습니다. 내 공부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홍판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너는 서자다.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길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 공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홍판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제가 더 노력하면 안 됩니까? 길동아, 그것이 법이다.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동아. 홍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길동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날이. 나가라고 했다. 길동이 나간 후 홍판서는 혼자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무능한 아비 같으니. 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동의 생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대한 잔치는 없었습니다. 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채통에 어긋났으니까요. 하지만 홍판서는 몰래 준비했습니다. 책 한 권.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날이 이것을 하인에게 몰래 전하라고 했습니다. 길동에게 주되 내가 준 것은 말하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그날 밤 홍판서는 또 길동의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읽고 있구나. 홍판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길동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어느 날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적자인 인영이가 길동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이라니. 내가 감히 나를 형님이라 부르느냐. 하지만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서자 주제에. 홍판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인영아, 그만두어라. 아버지. 저 아이가 저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도 때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자가. 인영아. 홍판서의 호통에 인영이는 멈췄습니다. 길동은 땅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길동아, 괜찮으냐? 홍판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날이 괜찮습니다. 길동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길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홍판서는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지키지도 못하는 주제에. 길동이 15이 되던 해 춘섬이 병들었습니다. 날이. 제가 죽으면 길동이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요? 죽다니. 길동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부디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겠소. 하지만 홍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춘섬이 죽은 후 유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집에서 내보내셔야 합니다. 부인, 그럴 수는. 어미도 없는 서자를 왜 양반가에 두어야 합니까? 다른 양반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리께서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끊으셔야 합니다. 홍판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부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 제가 떠나겠습니다. 길동이 먼저 말했습니다. 길동아, 이 집에 제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길동아, 나는 나리께서 저를 아껴주신 것 잘 압니다. 길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서자는 서자입니다. 길동아, 나리, 평안하십시오. 길동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길동아, 잠깐만. 홍판서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돈이 조금 들어있다. 그리고 홍판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위해 써둔 편지가 있다. 나중에 읽어보거라. 나리. 그리고 이것을. 홍판서는 자신의 옥패를 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만약 위험에 처하면 이것을 보이거라. 내 이름을 대도 좋다. 나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길동아. 홍판서는 길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나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길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길동아, 나리도 힘드셨을 것을 압니다. 길동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길동이 걸어 나갔습니다. 홍판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길동의 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홍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동아, 길동아.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길동이 떠난 후 홍판서는 매일 밤 길동의 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길동이 앉았던 자리, 길동이 책을 읽었던 자리. 길동아, 어디에 있느냐? 책상 위에는 길동이 쓰던 붓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홍판서는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붓으로 과거를 보았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적자로 태어났다면, 이아비가 힘이 있었다면. 얼마 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리 활빈당이라는 도적대가 나타났답니다. 활빈당? 예, 탐관 오리의 재물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두목이 누구인가?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순간 홍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길동? 예, 나리. 혹시 나리의 성씨를 쓰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되면. 아니다. 홍판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두어라.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길동이가 도적이 되었구나. 아들이 도적이 되었다는 것이 슬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홍판서는 이해했습니다. 정당한 길이 막혔으니 다른 길을 찾은 것이지.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백성을 돕는구나. 어느 날 홍판서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홍판서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길동의 글씨였습니다. 나리께. 나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리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나리께서 주신 옥패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나리.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나리는 항상 아버지셨습니다.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나리의 자식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길동 올림. 홍판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아, 이아비가 미안하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원망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할 텐데. 조정에서 활빈당 토벌령이 내려졌습니다. 홍판서, 그대 아들이 도적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 전하, 그것은 서자라 하더라도 그대 자식이 아닌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홍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판서에게 명한다. 직접 아들을 잡아오도록 하라. 전하, 이것은 어명이다. 홍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길동을 잡아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홍판서는 길동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 길동아, 나와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동아, 아버지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나와서 얼굴 한번 보자.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길동아, 제발. 홍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나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판서는 급히 돌아봤습니다. 길동이 서 있었습니다. 길동아. 나리, 찾고 계셨습니까? 길동아. 홍판서는 길동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지냈느냐? 예, 나리. 많이 컸구나. 나리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동아, 나는 나리 압니다. 길동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신 것이지요? 길동아, 그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는 도망치겠습니다. 나리께 죄를 끼치지 않도록. 길동아. 홍판서는 길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길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리.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을. 길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길동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누가 되는 아들이 되어서.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홍판서는 길동을 껴안았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길동아, 멀리 떠나거라. 예. 조선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멀리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아버지. 너는 그럴 능력이 있다. 여기서 도적으로 죽지 말고 멀리 가서 왕이 되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내가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홍판서는 길동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 이럴 수는. 받아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길동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너도 건강해라, 길동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길동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길동이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다음 생에는 적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길동이 사라졌습니다. 홍판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길동이 떠난 후 홍판서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아,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궁금하구나. 소식을 들으니 남쪽 섬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하더구나. 율도국의 왕이 되었다고.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왕이 되다니. 비록 여기서는 내가 서자였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왕이구나. 잘했다, 길동아.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을 너 스스로 이루었구나. 길동아, 오늘은 내 생일이다.
25살이 되었구나. 아버지는 너를 위해 술 한 잔 마신다. 건강하거라, 내 아들아. 길동아, 아버지가 이제 늙었다. 곧 너를 보러 가게 될 것 같구나. 하늘나라에서 말이다. 그곳에서는 신분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곳에서는 당당히 너를 아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곧 간다. 홍판서가 병들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길동아, 길동아.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적자인 인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판서는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동아, 아버지가 간다. 아버지. 인영이는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동생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 길동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홍판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율도국, 왕이 되었다. 길동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 내 아들이 왕이. 홍판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길동아.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율도국. 왕이 된 길동에게 조선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하, 조선에서 부고가 왔습니다. 길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홍판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단 한 줄. 하지만 길동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길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괜찮다. 길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신하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길동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를 아들이라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길동은 일어나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조선이 있는 방향,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길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얼마 후 인영이가 율도국을 찾아왔습니다. 길동아. 형님 잘 오셨습니다. 길동아, 내한테 줄 게 있다. 인영이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이다. 너한테 주라고 하셨다. 길동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길동이 쓰던 붓, 길동이 읽던 책, 그리고 일기장. 길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길동아로 시작하는 글들. 매일매일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쓴 글들. 아버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길동아. 아버지께서는 너를 참 많이 사랑했단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다. 형님. 길동아,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힘드셨을 게다.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 무엇입니까? 길동아, 다음 생에는 꼭 아버지가 되마. 그때는 너를 적자로 낳겠다고 하셨다. 길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권력도 명예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던 아들. 그리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훗날 길동도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뜨니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길동아. 익숙한 목소리. 길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모습에 홍판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길동아. 길동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그래. 내 아들아.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홍판서는 길동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아버지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생으로. 이번에는 너를 적자로 낳겠다. 아버지. 그리고 당당히 아버지라 불러다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분도 법도 없는 곳으로. 그저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홍길동전의 이면입니다. 우리는 늘 홍길동의 시선으로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아들의 슬픔. 하지만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이. 홍판서는 무능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신분제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한 사람.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아들의 방 앞을 찾았습니다. 몰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는지, 왜 더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후회합니다. 홍판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이해합니다라고. 홍길동과 홍판서는 살아생전 그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틋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판서가 마지막 순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가끔은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시거든 두 개의 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는 홍판서, 또 하나는 홍길동. 이제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신분도 법도 없는 곳에서 그저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부모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홍판서와 홍길동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와 완벽하지 않은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